순간 이성을 잃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분노나 공포,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면 이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이성을 잃고 감정적,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시간이 지나 부정적 감정이 가라앉아 이성이 돌아오면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걸 후회하고 납니다. 이때 이성을 관장하는 뇌가 전두엽입니다.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을 관장하는 뇌를 편도체라고 해요. 이성의 뇌인 전두엽과 감정의 뇌인 편도체는 서로를 억제하는 관계에 있어요. 이성의 뇌인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편도체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가능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반면 부정적 감정은 편도체 활성화를 불러와요. 활성화된 편도체는 전두엽 기능을 억제하고요. 그러면 이성적 판단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를 호르몬과 연결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기분이 좋을 때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들은 이성의 뇌인 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이성적 사고가 더 잘 이루어져요. 반면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성 호르몬들은 감정의 뇌인 편도체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편도체 활성화가 일어나며 전두엽 기능이 억제되어 이성적 사고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즉, 아이 기분이 좋은 상태가 유지돼야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돼요. 그래야 전두엽이 활성화되며 이성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고요. 아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걸 할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채워지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아이가 ADHD처럼 발달이 느리다면 더더욱 유심히 관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부족한 도파민은 우리나라에서 처방되는 ADHD 약만으로는 완전히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DHD 아이들은 건강한 천연 도파민 충족이 필요해요. 아이가 좋아하는 바깥놀이나 운동을 많이 시켜주세요. 신체 활동을 할 때 도파민 분비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햇볕을 받으며 사람들과 교감하다 보면 세로토닌 충전도 많이 돼요. 그래야 아이 전두엽도 자극되어 발달이 되니까요. 선생님, 부모님, 다람쥐 쳇바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제가 돌리기 시작한 부정적 쳇바퀴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던 긴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돌렸는데 그 안에 갇히니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서 미친 듯 뛸 수밖에 없었어요. 뛰기가 너무 벅차 때론 울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한 번 우연한 기회로 쳇바퀴가 느려졌어요. 그래서 얼른 탈출했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휙 돌려주었어요. 그랬더니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아이가 드러누워 유튜브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도리어 저는 마음이 놓여요. 왜냐하면 저 아이는 허송세월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일 학교 잘 가려고 충전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직 전두엽이 미완성인 아동기나 청소년기 아이들은요, 어른만큼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요. 전두엽은 25살이 되어야 어느 정도 발달이 끝난다고 하거든요. 학생이 힘들기 뭐가 힘들어? 공부만 하면 되는 걸. 엄마 아빠가 용돈 충분히 줘. 학원 다 보내줘. 네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길 하니, 갖고 싶은 걸 못 갖게 하니. 라떼는 말이야, 치킨은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 사 먹지도 못했어. 혹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부모님, 세대가 20년, 30년이 지났어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쉽게 여기며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과 양의 스트레스를 반복해서 주시면요, 아이 몸에서는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은 편도체 활성화를 자꾸만 불러와요. 그래서 이성적 사고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태로 돌변하게 되고요. 일반 아이들도 그런데요. ADHD처럼 전두엽 발달이 제 나이보다 더딘 아이들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요. 전두엽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 전두엽을 가졌기에 일반 아이들보다 더 작은 양의 스트레스로도 ADHD 아이들은 편도체 활성화를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일로도 아이가 감정 폭풍에 휩싸이거나 폭발하며 이성을 잃고 울어 퍼대거나 반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 감당이 가능한 일반 아이들과 ADHD 아이는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혹시 발작 버튼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학교나 가정에서 사춘기 아이가 어른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발작 버튼이 눌려 대들고 반항하며 통제불능 상태까지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겪어보았습니다. 특히 교직 초반에 많이 겪었어요. 한 남학생이 제 한두 마디 지적에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학생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대들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맞대응하는 말을 해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마치 발작 버튼이라는 게 정말 있어서 이게 눌린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수업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복도로 따로 불러내어 1대1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때도 흥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계속 대들다 학생이 저를 때릴 것 같은 위험한 분위기까지 연출되었어요. 키가 180도 넘는 남학생이 순간적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젊은 여교사인 제게 오른손 주먹을 꽉 쥔 것이었어요. 다행히 남학생 목소리가 커진 것을 염려한 동학년 남자 선생님이 중간에 복도로 나와주었어요. 그 주먹을 제 얼굴 코앞까지 들이밀다 남자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제서야 행동을 멈췄어요. 남자 선생님 덕분에 다행히 남학생에게 맞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 아이는 왜 그랬던 걸까요? 선생님, 부모님, 남학생들은 사춘기가 오면 뇌과학적 이유로 ADHD가 아닌 아이조차 일시적으로 ADHD처럼 변해요. 사춘기 즉 2차 성징 시기에는 눈에 띄는 신체 변화뿐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 뇌와 호르몬에도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사춘기가 되면 전두엽 가지치기가 일어난다고 해요. 자주 쓰는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하고자 어릴 때 만들어 놓았지만 필요 없어진 신경망들을 가지를 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사춘기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마치 ADHD 아이처럼 말이에요. 전두엽 기능이 사춘기 이전보다 떨어지기에 사춘기 전보다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곤 해요. 이성의 뇌인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부정적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안 그러던 다정다감하고 사랑스럽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더니 변했다, 이상해졌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가 온 여학생들도 전두엽 가지치기로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편도체 활성화가 자주 와요. 그래서 신경질적이거나 짜증과 화를 자주 내게 변해요. 그런데 사춘기가 온 남학생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학생들보다 공격성과 분노를 더 조절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사춘기 시기에 급증한 남성 호르몬 때문이에요. 남성 호르몬은 부정적 정서를 관장하는 편도체를 더욱 자극해 활성화시키거든요. 이를 두고 뇌과학자들은 편도체가 남성 호르몬 샤워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 사소한 작은 일에도 분노와 불안, 공포를 쉽사리 느끼며 발작 버튼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일반 남자아이들도 이런데 사춘기가 온 ADHD 남자아이는 어떨까요? 일반 남자아이들도 전두엽 가지치기를 하고 남성 호르몬 샤워 중인 편도체로 인해 편도체 널뛰기가 심한데요. 원래도 전두엽 기능이 약한 ADHD인 사춘기 남자아이는 더하겠지요. 그러니 특히 ADHD인 사춘기 남자아이들은 더더욱 편도체 널뛰기, 즉 발작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해요. 이 시기가 지날 때까지 말이에요. 그럼 사춘기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선 아이가 갑자기 발작 버튼이 눌린 것처럼 반항하고 대들더라도 선생님과 부모님이 함께 맞받아치며 화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과 부모님이 그런 아이를 볼 때 화가 나는 이유는 저 아이가 일부러 저런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아이가 별것도 아닌 일로 갑자기 발작적으로 화를 내거나 대들면 같이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아이고 그럴 때지 또 저러는구나. 저 아이가 일부러 저런 게 아니야. 한참 그럴 때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많이 다스려져서 화가 많이 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선생님의, 엄마의 어떤 말과 행동이 널 화나게 했구나. 이렇게 마음을 한번 읽어주면서 시작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대화의 주도권을 선생님과 부모님이 가져올 수 있게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작 버튼, 즉 편도체 과활성화를 불러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이성을 잃으면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요. 편도체 과활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진정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읽어주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세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아이를 더욱더 자극하게 되면 상황만 악화돼요. 그러면 아이는 분노의 폭풍이나 감정 폭풍에 휩싸이며 해결은 더욱 멀어지게 돼요. 만약 아이가 이미 편도체 과활성화 속에 빠져버렸다는 판단이 들 때는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말을 걸지 않는 게 좋아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부모의 건의나 선생님 건의만 바닥에 떨어지고 해결은 더욱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지금 너가 너무 화가 많이 난 것 같으니까 진정되면 좀 이따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말한 후 아이 상태를 관찰하고 지켜보다가 기분이 좀 나아져 보일 때 다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는 학교에서 남학생이 대들기 시작하면 아이고 또 그러니? 그렇게 대들면 좀 기분이 낫냐? 이렇게 어르고 달래는 어조로 읊조리듯 말해요. 너가 왜 그렇게 세게 대드는지 난 네 마음 다 안다. 난 너가 아무리 화내도 너한테 휘말리지 않는 선생님이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실에서 진정시키는 말을 했는데도 아이가 진정되지 않으면 이번 시간 끝나고 교무실로 가서 얘기하자.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해요. 만약 아이가 교무실로 안 올 것 같거든 아이를 어르고 달래며 설득해서라도 교무실로 오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다 보는 데서는 가급적 대든 아이와 실갱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교실에서 그 아이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특히 사춘기 남자아이들은 강해 보이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으면 더 세 보이고 강해 보이려고 일부러 더 반항을 많이 하게 돼요.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라면 더욱더 이런 행동을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도체 과활성화가 일어나 발작 버튼이 눌린 사춘기 남자아이들을 다른 아이들이 보는 데서 혼내지 않는 거예요. 혼내지 않고 진정된 후에 쉬는 시간에 불러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복도로 잠깐 불러내서 좋게 네가 많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와라. 선생님이 너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랑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셔야 정말로 교무실로 학생이 오게 돼요. 만약에 교무실로 오라고 불렀는데 아이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애들도 이걸 다 알아요. 그러면 너 왜 안 가? 나 안 가도 돼.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아, 이 선생님은 불러도 안 가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선생님 권위는 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교무실로 오게 해야 선생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거나 마음을 풀어줘야 집에서 부모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아이가 반항하며 대들고 통제되지 않을 때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DHD 교사 엄마가 ADHD 아이에게 전하는 학교생활백서 저자 채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